이 황영웅은 의외로 경력이 지금 한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,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타고 나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죠. 제가 그때 대표님하고 전화를 했을 때 한 열흘쯤인가요? 했을 때 저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, 황영훈이가 갖고 나온 그 목소리는요, 정말 몇백만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한 그런 정말 매력적인 목소리입니다. 그건 황영훈이가 제가 딱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고도로 훈련이 된 노래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다. 저기다가 정말로 아주 훈련을 고되게 시켜가지고 음악적인 수업을 쌓고 하면은 정말로 지금보다가 훨씬 더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황영웅, 임영웅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, 임영웅도 훌륭한 가수 아닙니까? 아, 노래 잘하죠. 잘하죠. 임영웅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노래를 할 줄 아는 가수입니다. 노래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,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. 그리고 노래의 장르마다 이런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. 저런 노래는 저렇게 해야 된다. 이런 걸 알고 노래를 하는, 그야말로 지금 거의 한 100점에 가까울 정도로 노래를 잘 하고 있습니다. 노래를 자유자재로 부른다는 느낌 들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발성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, 아, 정말 표현을 잘한다.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런데 황영웅이는요,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은, 어떤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, 지금은 한 70%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.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20, 30% 뭔가 대본을 쌓게 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다.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거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황영웅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 잘 부르는 것 같아요. 팝송도 잘 부르고. 임영웅이요? 임영웅이. 임영웅이가 이제 여러 가지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노래를 한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.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했고, 저 곡도 보니까 진정인가요 하고 호공하고 몇 개를 불렀었습니다. 저 마음에 다 들게 부르는 노래를 잘 합시다. 그러니까 이 노래의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프로페셔널이네요. 맞습니다. 한마디로 가수로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. 또 나이도 한참 최고로 잘 부를 수 있는 나이다.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정말로 노래를 잘 할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조용필도 그렇고 중간에 태진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 중간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쉬었을 때가 있죠, 그죠? 그렇습니다. 근데 이 가수가 쉬었을 때 좀 마음 잘 잡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쉴 때. 이런 게 있어요. 조용필 같은 예를 들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때 미워 그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쉴 때 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선생님, 제가 지금 노래를 할 때 창 공부를 할 때 그 발성을 가끔 많이 이용합니다. 그렇게 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이용하면은 더 발전이 되는 거죠. 근데 요새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창을 했다는 사람이 많대요. 많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그게 발성에 창은요, 그야말로 속에서 창자를 끌어내듯이 발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게 이제 때로는 대중가요를 하면서도 응용하면은 그야말로 감정 표현에 더 보탬이 되죠. 목소리에 자신이 생기겠네요. 그렇죠. 목소리도 자신이 생기고 감정 표현에도 간장을 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. 태티힘이
예. 상을 좀 했죠. 맞습니다. 예. 예.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패티김 씨 같은 분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가수입니다.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여자 가수 중에서 그 정도는 최고급의 노래를 하시는 분이다.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. 그 최근에 이 유명 가수들이 연달아 돌아가셨어요. 안다성, 예. 그다음에 이제 송민도, 박인수 씨 돌아가셨는데 이 세 분들하고 다 인연이 추억이 있습니까? 이제 안다성 선생은 제가 우리 밀양에 박시춘 가요제라는 걸 했었거든요. 지금은 그게 밀양 아리랑 가요제라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? 거기에 이제 옛날에 박시춘 선생님하고 인연이 많았던 분, 초창기 지금 20몇 회인데 초창기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가요제를 박시춘 가요제를 만들었는데 초창기는 현희 선생, 김정우 선생, 신카나리아 선생, 이런 분들 다 모시고 갔거든요. 그 손소우 선생도 가시고.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, 안다성 선생만 살아 계셨고, 김용만 선생만 살아 계셔가지고, 작년까지, 안다성 선생하고 김용만 선생만 모시고 이제 갔었습니다. 원로중에서.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안다성 선생이 돌아가셨는데, 이제 다들 보면은 그분들 아흔이 다 넘으셨거든요. 옛날에 치면은 장수하신 거지만은, 근데 이제 연세들이 다 많으니까, 이렇게 한 분, 두 분 다 돌아가시네요. 이 박인수, 이동훈이 같이 부른 향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향수, 김희갑 작곡인데, 저는 그 시를 보면서, 야,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. 원래 시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게,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, 시는 음절이나 말 단어 숫자에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작곡은 마디법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그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시를 갖고 작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. 어떤 시인의 시는 노래말로 쓰기가 좋은데 어떤 시인의 시는 노래말로 하기가 좀 힘든 게 있습니다. 근데 정지용 선생의 시라든지 소월시 이런 분들의 시는 노래말로 하기가 편합니다. 우리 전통적인 운율이 스며 있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분들의 시는 노래말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. 참, 정말 훌륭한 시인이네. 그래서, 제가 아까 김동진 교수님 말씀을 드렸지만은,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말하고 멜로디하고 부딪히면 절대로 안 된다. 부딪히면 안 된다.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. 이걸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.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김동진 교수님께서 저들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말이 파괴되는 작곡은 하면 안 된다. 말이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.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. 그런데 이제 소울 선생의 시라든지 정지용 선생의 시는 노래말로 했을 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. 우리 정풍순 선생님이 2020년에 그때 TV조선에서 상을 줬잖아요. 그죠? 트롯 100년 작가상이요. 작가상. 작곡가입니다. 작곡이 아니고, 작사하고 작곡, 편곡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를 주니까 작가상, 노래 가짜로 해가지고 작가상이라고 해가지고. 노래 가짜입니까? 그때는 작가상. 작가상을 받으셔가지고 텔레비전에 중계를 보니까 수상 소감을 밝히시는데 우리 이 노래가 한국의 가요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성장과 아픔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노래는
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. 제가 그때 그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. 그렇지. 예. 그때 제가 뼈저리게 가슴 속에 이렇게 맺힌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.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참 질곡의 역사였죠. 일제 치하의 탄압 속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한 6.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 대중들은 우리 대중가요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왔죠.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. 그만큼 우리 대중가요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그만큼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대중가요도 좀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. 그 당시에 좌파들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를 빼자고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?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그럼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셨네. 아니, 그날 제가 그 접수해서 하셨어요? 수상 소감을 저한테 요구할 줄은 몰랐어요. 아, 그랬습니까? 그런데 올라가기 직전에 그 PD가 저보고 수상을 하게 되면은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. 그럽시다. 그래서 아이고 옳다구나.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해야 되겠구나. 물론 나중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 걸 각오를 했었어요. 그 당시 뭐 문재인 정권에서 뭐 자기들은 북한이 불법 남침을 했다는 거, 6.25 전쟁 그걸 참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말도 못할 때 아닙니까? 그걸 꼭 하고 싶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꼭 하고 싶었고 그걸 별로고 있었는데 수상 소감을 뭐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됐다 싶었죠.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좀 당하긴 당했지만은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자식 때, 우리 손자 때, 우리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으면은 그렇죠.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? 우리나라를 세우고 또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경제 성장하고 해외로 나가고 민주화 운동하고 한 이런 전체 과정에서 노래가 굉장히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. 아, 그럼요. 그 시대 정신과 맞아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경쟁에서 좀 뒤처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, 병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취시키기도 하고 이런 게 노래의 역할인데 요사이 황영웅 사태를 겪으면서 댓글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가수 보고 노래를 못하게 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,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황영웅을 동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황영웅이 꼭 가져야 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다. 노래를 들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. 노래를 듣기 싫으면은 채널 돌리면 되는데 어떤 가수가 싫다고 해가지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얼토당토 않는 도덕론을 앞세워가지고 이거는 도덕 전체주의다. 그래서 이 핵심이 감아보니까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어요. 지금 쟁점이 되는 게. 예,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. 7년 전에 끝난, 그렇죠. 다 처벌을 받고 끝난 일을 갖고 그렇게 하차하라고 야단을 지겠던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요, 북한의 공산주의적인 그런 독한 정신이 있다. 그거는 그야말로 독재국가에서, 전체적인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 남의 자유를 그렇게 짓밟는 거거든요. 그렇죠.
아니, 노래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수인데, 가수 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면은, 그거는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. 그리고 적어도, 어떤 사람이 노래 불렀을 때,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, 눈물을 흘리고, 이렇게, 마음의 위안을 얻고, 그거는 그만큼 벌써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거는 못하게 한다. 그건 정말 어느 도단이죠. 아이고,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이, 그 말씀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영웅 가수한테 뭐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? 그야말로, 예. 부모로부터 예. 그런 좋은 목소리를 물려받았으니까, 예. 그 목소리를 앞으로 최대한으로 음악적인 수양을 쌓고 공부를 해가지고, 예. 우리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전 세계인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고,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그렇게 또 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네.